지금 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이 실적이 뭐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졌고, 그러면은 시장은 안 좋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들고 왔던 게 삼성자랑 하이닉스를 들고 왔었는데 그냥 다 바로 날렸습니다. 거의 보합에 그냥 날렸고요. NXT에서 다 매도를 그냥 쳤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하이닉스는 이제 이렇게 매도를 쳤고요. 삼성전자도 그냥 매도를 바로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수가 이 위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 위로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만약 떨어지게 되면은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막 오버슈팅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 투매가 나오잖아요. 지금 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올랐는데 얘도 결국 떨어지면 세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세게 나오면서 로봇들도 아마 다 무너질 거고,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전부 다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모든 종목들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트럼프 그 이슈로 인해서 뭔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런데 그대로 지금 올렸고 지금 다시 고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계속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는 무서워가지고 매매를 못 하겠어요.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이 올라왔고 그래서 삼성 SDI를 매매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어제 매매를 했던 이유는 미국이 그 그린란드 쪽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유럽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었고, 그리고 미국도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떨어질 때 좀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삼성 SDI를 제가 매매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고, 올라오는 종목도 뭐 현대건설도 올라오고 뭐 이러고 있지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언제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오늘 거의 매매를 못 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뭔가 좋은 테마가 나오기도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또 종목 같은 거 올라오면 또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10시 34분입니다. 일단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갑자기 상승을 하고 바이오 쪽이 세게 올라오네요. 코스피 쪽은 떨어지고 있는데 바이오 쪽이 올라오면서 일단 버텨주고 있고요. 근데 2차 전지는 뭐 좋지 않아서 코스닥도 그렇게 뭐 급등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테오젠이 그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3천당 제약이나 리가켄 바이오가 대장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척을 하면서 뭐 종목들이 올라왔었죠. 먼저 올라왔던 게 이제 현대건설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하나오션도 올라왔었고, 그런데 이제 급하게 올렸다가 또 이제 내리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거의 뭐 낚시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올라온 게 이 다날, 핑거, 더즌,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쪽에 올라오곤 있는데 다날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너무 급하게 가기도 했고 뭔가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지금 현대건설이나 하나오션하고 뭐 다를 게 없죠. 매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못 가고 내려가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뭐 급하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오늘은 이 테마가 그나마 지금 볼만한 테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꺾이는 중이고 이제 삼성전자도 그럼 좀 내려오곤 있겠죠. 일단 오늘 뭐 급하게 지금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로봇하고 우리 기술 이런 게 좀 빠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도 이제 어제 로봇으로 올라왔었으니까 얘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빠지면서 삼성 SDI도 같이 빠지고 투매가 혹시 나오는지 그거 정도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혹시
좀 급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뭐 너무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 반등이 못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는 안 됩니다. 오를 거였으면은 반등을 어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금 올라온다라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뭐 어떤 반박 기사 그런 것도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 뭐 전혀 움직임도 없었고 이제 와서 올린다라는 거는 뭐 의도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을 보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쪽에 카카오페이랑 네이버 뭐 더준 다날 이쪽에 지금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기는 해야 되는데 뭐 매매가 어렵죠. 너무 이미 높은 상황이라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지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0분입니다. 일단 지수가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매도를 쳤고 일단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했고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어요. 여기 저점으로 보고 이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또 미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서 그냥 계속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도를 쳤고 비중은 0.25에서 0.5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 이제 전량 매도가 나갔고 그 전량 매도를 쳤던 이유는 지금 지수가 투매가 나오거나 이제 했으면 더 사야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급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P 지수가 그냥 코스닥하고 지금 거의 뭐 디커플링 나듯이 뭐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 코스닥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투매가 나오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이나 뭐 휴림 로봇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없었죠. 그 레인보우가 또 올라왔고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닥이 또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올리는 지금 주체가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쪽은 일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약간 반짝 그냥 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삼천당 제약은 좋긴 하지만 어제 이 음봉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일봉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너무 떨어졌어요. E&D 파마까지 고점까지 찍고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슈팅 나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라리 고점 근처로 가면은 그때 다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었고 그래서 코스닥이 뭐 세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1000포인트 정도는 찍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레인보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레인보우가 지금 올라왔고 지금 고점을 뚫어줬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뭐 고점을 뚫어줬지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오늘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를 지금 조금 예측을 잡아놓고 지수 떨어질 때 잡아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에 고점까지 가기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기대는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일단 1000을 찍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레인보우의 지금 움직임이 너무 이상해요. 계속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로봇들 뭔가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대장이죠 얘가.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투매가 나올 것 같지는 분명히 않았고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점이죠. 이게 이제 투매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런 나오진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를 쳤죠 숏을.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숏을 쳤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롱으로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롱으로 갈아탄다는 거는 그렇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롱을 베팅하고 숏을 베팅하는 거는 지금 숏은 먹을 게 있죠. 왜냐하면 이 고점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는 좀 자신 있게 잡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면 잡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있었고 그런데 다시 올라갈 거를 예측을 했지만 롱을 잡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올라간다라는 그 제 기대치 약간 그런 것들이 고점까지는 있어야지 여기서 잡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롱을 잡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확률을 높게 하려면 지금 이 위로 올랐을 때 차라리 숏을 잡는 게 낫고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익절을 하고
차라리 투매를 보든지 그러면 이제 롱을 보겠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롱을 잡는 판단은 안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지수가 다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고 최소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저처럼 0.25에서 0.5 정도 컨트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면은 사실 꽁돈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때 상황 봐서 더 비중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냥 계속 잡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팔고 올라가면 또 잡는 거고 또 내려가니까 또 팔고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전량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 또 쇼치면 되겠죠. 그런데 진짜로 삼성전자나 이런 게 올라오면서 뚫어낼 것 같으면 삼성전자에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이런 데서 매매할 때는. 대신에 제가 저번에 했던 거는 쉬지 않고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 거죠. 이때는. 숏을 한번 제대로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했지만 그리고 맞췄어요. 사실상. 제가 숏을 본 것도 정확히 맞췄는데 문제는 이제 하락이 나오고 떨어졌다가 장중에 이거를 노린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NXT에서 나와버렸죠. 여기서 떨어지고 NXT 애프터 마켓에서 이거 나오고 그대로 올려버리니까 숏을 팔지도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고 잃어버리니까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그러니까 NXT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이런 매매를 많이 했지만 그냥 이거 나오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NXT가 생기면서 그냥 먹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도 장중에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예측은 하고 있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좀 영상 많이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렸던 그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됩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비중 조절만 잘하면은 되고 그리고 그거를 꼭 해내야지 이 주식이라는 걸 사실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내면 지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고 제가 지금 지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지금 고점으로 보고 계속 여기만 오면 숏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같이 또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지수가 지금 좀 높다 아니면 낮다라는 그런 나만의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각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스윙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지금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타도 좀 어렵겠다. 단타도 좀 뭔가 종목이 올라오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얘네가 뭔가 돈을 써서 크게 한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좀 내려오고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이런 것들 나오면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계속 로봇 매매하고 의미도 없잖아요. 그게 지수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스캘핑 치고 있는 거고 그게 의미가 없죠. 근데 지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이 로봇을 또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갈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죠 이미. 그리고 요 위에서는 계속 숏을 때리다가 밑에 내려왔을 때는 어차피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린란드 관련해서 그러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는 롱을 베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많은 주장을 했던 게 2차 전지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대형주인 삼성 SDI가 엄청난 그 돈이 들어왔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종가에도. 그래서 지수 떨어질 때도 계속 잡아가지고 이제 비중을 다 채운 거고. 근데 이 NXT가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종가 베팅을 할 때도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을 채우는 게 장중에 0.25를 채우고 이제 시간외를 원래 예전에는 이제 시간외를 보면은 여기서 0.5를 다 채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매해진 게 0.25를 채웠는데 NXT에서 또 떨어지고 이래버리면은 0.25를 더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채울 거를 생각해 놓지 않으면 평단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NXT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0.25 갖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NXT가 생기면서 이 비중을 더 채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종가 베팅 시간에
0.25만 채우고 나머지를 NXT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날아가 버리면 그냥 팔고 끝낼 수밖에 없거든요. 비중을 더 채울 수가 없고. 이게 저는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할 건 없어요. 이제 종가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지수가 차라리 좀 더 올려가지고 요쪽으로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오늘 지수는 뭐 전혀 예측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거의 뭐 보합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무리해서 종가 베팅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의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위로 간다라면은 뭐 숏을 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한 번 더 뭔가 예측해가지고 롱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STO인가요? 이쪽도 되게 이상하죠? 대금이 그렇게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뭐 네이버나 이런 게 급등을 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먹으려면 상한가 봐야 되는데 아까 지수 떨어질 때도 이때 몇 시였죠? 2시 4분 1시부터 해가지고 1시부터 2시 4분인데 그냥 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같이 떨어졌으면 잡아볼 만도 한데 반등 나올 거 생각해가지고. 근데 되게 어렵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리고 NHN 또 얘가 또 상한가 가버리고 다날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이쪽 테마는 지금 매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지수가 계속 고점에 있는데 혹시라도 투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도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심지어 다날은 상이 터지기까지 했었죠. 잃어버리니까 지수 떨어질 때 이제 상이 터진 거고.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쪽은. 지금은 그냥 레인보우 정도 보고 있는데 너무 내려왔어요 내려오기가. 그런데 저는 이상해가지고 일단 손절을 치더라도 좀 예측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다 팔았잖아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이거를 다 팔았어요. 근데 팔았던 이유는 미국이 어쨌든 선물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유럽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그린란드 그 이슈가 이제 반영이 안 됐고 오를 거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종가 베팅을 했던 건데, 이미 좀 유럽이나 이런 데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올라봤자 얼마나 더 오를까요? 유럽이나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믿져야 본전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I가 이제 이렇게 슈팅을 주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볼 거면 그 다음날에도 차라리 다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굳이 하루를 넘기는 리스크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정도까지 줬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서 먹을 만한 이득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결과도 이제 그랬죠. 거의 NXT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냥 들고 갈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그냥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해도 됐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제가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무슨 기법처럼 이 지금 대형주 잘 가고 얘가 오늘 가장 좋은 거였으니까 여기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올려주니까 먹고 끝낸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지수 관점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먹고 끝내는 게 맞아 아니면 이거 내일까지 가져가 봐야 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뭐 정형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 다음날에 뭐 할 거야 막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력도 아닌 거고. 그래서 어떤 정형화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오버나잇을 할지 아니면 그냥 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 올리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뭐 떨어지거나 그랬으면은 또 뭐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데서도 지수가 내려오더라도 뭐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희한하게 또 정확했죠. 이게 또 계속 떨어지지도 않았고 지수는 계속 떨어졌지만 삼성 SDI는 계속 버텨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매도 관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STO 쪽에 올라온 것도 어제랑 완전히 다르죠. 어제는 2차 전지 쪽에 올라오면서 뭔가 살 기회도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급해요, 굉장히. 다날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뭔가 급하게 그냥 올려버린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이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빨리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여기서 어떻게든 오늘 수익 내보려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면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매매가 아예 없었어요. 이 계좌에서 매매가 없었고 지금 숏만 치고 레인보우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지금 롱도 잡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정도 가까이는 안 돼요. 좀 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할 거면. 뭔가 투매를 제가 지금 계속 노리고 있긴 한데 또 올려버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은 또 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긴 사야 돼요. 29일 날 이제 하이닉스 실발이 있고, 그러니까 이때 맞춰가지고 뭔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FOMC도 있으니까 그날 한 번 더 떨어지면 뭐 잡아보든가.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계속 이 시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스윙도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좀 잡아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지수 개념을 모르면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걸 이제 고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떨어지고 하면은 잡아볼 만한 거죠. 이제 4분의 1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투자랑 거의 비슷해요, 스윙도.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너무 여기서 너무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대신 큰 돈을 벌어야 할 때도 있죠. 그거는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그때는 또 승부를 걸어야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해볼 만한 거죠. 이럴 때도 해볼 만한 거고. 이렇게 급하게 빠질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 반대죠. 여기서 이제 오히려 숏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지, 내가 지금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테마가 나왔는데 이게 좀 통할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재료가 지금 이런 데서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돈을 써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할 만한 재료인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는 건지,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도 정말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그거는 해야겠죠. 그 정도 판단은 되잖아요.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게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STO, 이 정도면은 이런 위치에서 지수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나온다라면 굉장히 별로죠. 이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나 테마죠. 이거는 테마 관련해서 이제 관점인 거죠. 왜 이거를 매매를 안 해야만 하는지. 대충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